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을 맞은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한 결과 감염률이 0.05%에 불과했다는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유럽 곳곳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봉쇄 강화 움직임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먼저 미국에서 나온 논문을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를 확인하는 논문 내용에 관심을 끌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에 게재된 논문인데 예. 뉴욕타임스랑 CNN 등 현지 언론들도 보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미국에서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추적했는데요. 2회차까지 접종을 마친 텍사스주 댈러스의 의료 종사자 8,121명 중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4명에 불과했습니다. 네. 감염률로 보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0.05%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예. 또 UC 샌디에고 대학병원 등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의료 종사자 14,990명 중에서는 7명만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도 입원이 필요한 정도로 심한 증상은 없었습니다. 감염된 사람 중에서도 일부에서만 증상이 나타났고 또 증상의 정도도 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현지 전문가들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의 효과를 보여준다고 평가했고요. 앤서니 파우치 박사는 백악관 브리핑에서 백신이 효과가 있을 뿐 아니라 실제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막는 데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다는 사실을 더욱더 알게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 화이자와 모더나는 몇 달 안으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코로나19 감염률에 대한 자료를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코로나 사태 초기에 미국에서 가장 심각했던 지역이 뉴욕 아니겠습니까? 네. 이 뉴욕이 정상화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현재 뉴욕 경찰과 소방관 그리고 보건 관련 공무원들은 이미 사무실로 일터로 복귀한 상황인데요. 예. 다른 분야 공무원 8만여 명도 5월 3일부터는 재택근무를 마치고 일터로 출근하게 됐습니다. 뉴욕시는 최근 뉴욕 시민들의 백신 접종이 상당히 속도를 낸 점을 고려해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뉴욕시 공무원의 사무실 복귀는 코로나 사태에서 매우 상징적인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가 앞을 향해 나가고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렇게 많은 인력이 한꺼번에 사무실에 근무를 재개하면은 출퇴근 시 대중교통이 또 다른 확산 경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예. 그래서 공무원들의 재택근무 종료와 함께 철저한 예방 대책이 앞으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사실 뉴욕은 이 쿠오모 주지사의 성추문 파문으로 지금 네. 좀 곤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코로나19 대응에도 여파가 미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드는데요. 네, 지난 밤사이 브리핑에서도 쿠오모 주지사에게는 관련 질문이 잇따랐는데요. 예.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퇴 압박이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19 대응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자 쿠오모 주지사는 사퇴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하면서 예. 코로나 상황이 많이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We're opening new vaccination centers all over the state. We've increased capacity dramatically. You've seen me doing that. We're negotiating the budget as we speak. 네, 또 성추문에 대한 질문이 계속 나오자 쿠오모 주지사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공개적인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최근 뉴욕주 유권자 800여 명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이 쿠오모 주지사가 당장 사임해서는 안 된다고 답했는데요. 코로나 사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리더십에 혼선이 생기는 상황을 경계하는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유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에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감염이 확산을 하면서 이 방역 대책이 다시 강화되고 있다고요. 네, 먼저 벨기에 정부는 최근에 벨기에의 영국발 변이 감염자가 40% 증가했고 네. 병원 입원이 28%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서 4주간 봉쇄를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학교와 식당, 술집은 계속 문을 닫고 통행 금지와 비필수 외국 여행 금지도 유지됩니다.
네덜란드도 코로나19 3차 유행에 직면했다면서 봉쇄 조치를 3주 연장했고요. 노르웨이 정부도 3월 말로 예정됐던 봉쇄 완화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예. 또 프랑스도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변이 바이러스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현재 수도권을 포함해 16개 지역에서 대대적인 이동 제한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요. 프랑스 정부는 이동 제한 조치를 론을 포함해 3개 지역에 추가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예. 독일의 경우에는 부활절 기간에 적용할 봉쇄 조치를 발표했다가 하루 만에 또 취소를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독일 정부는 부활절이 낀 다음 달 1일부터 5일까지 이 닷새간을 일시 정지 기간으로 명명했습니다. 예. 이 닷새 동안 모든 곳에 문을 닫고 모두가 집에만 머물도록 하는 봉쇄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메르켈 총리가 하루 만에 이를 전격 철회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부활절 봉쇄는 코로나19 3차 확산세를 꺾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것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봉쇄 기간은 평일을 포함하고 있는데 시일이 촉박해서 아무래도 실행하기가 어렵고 또 비용이 실익보다 커서 하지 않기로 했다는 겁니다. 네. 메르켈 총리는 지난 24시간 우왕좌왕하면서 불안을 초래해 깊이 유감스럽다며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Dennoch war die Idee der sogenannten Osterruhe ein Fehler. Sie hatte ihre guten Gründe, war aber in der Kürze der Zeit nicht gut genug umsetzbar. Dieser Fehler ist einzig und allein mein Fehler. Denn am Ende trage ich für alles die letzte Verantwortung. 네, 독일에서는 현재 전체 인구의 9.5%가 1회차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2회차까지 마친 비율은 전체 인구의 4.2%인데 여기서 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또 3차 확산 속에 이렇게 백신 접종이 더뎌지고 정부의 방역 조치까지 갈팡질팡하면서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제부 조수영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